브라질의 사법 쿠데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이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 이 부분에 지금 이걸 주로 주장하는 분이 임혁백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이분 얘기 드디어 이게 한겨레 기고로 처음 올라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교수나 대한민국의 어떤 지식인들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만 지금 홀로 그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브라질 사법 쿠데타 치면 이분의 글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 이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다. 윤석열은 이미 이걸 작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임혁백 교수가 쓴 거 처음으로 지금 12월 24일 어제 그제 처음으로 이런 게 올라왔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었고 정치인도 이 얘기 안 했고 임혁백 교수, 그래도 명예교수가 쓰는 건데 이거 한번 우리가 꼭 좀 새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지금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검사나 판사를 법기술자라고 많이 불렀죠. 이거 좀 보시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전두환이 같이 탱크 가지고 오면은 쿠데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기술자들이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게 사법피해 당한 분 여기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법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도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느끼지도 못하게 민주주의를 전복시킨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통치를 일개 판사 하나가 그냥 확 잘라버렸죠.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를 주도한 법기술자는 세르지우 모르라는 브라질의 엘리트 연방 판사였다. 모르의 사법 쿠데타 작전명은 세차 작전이었다. 윤석열이는 이번 작전명령을 뭐라고 붙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도 분명히 무슨 문재인 정부 붕괴, 문재인 대통령 감옥 보내는 작전을 작전명을 붙였을 텐데 줄리 작전인지 건의 작전인지 붙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모르는 이탈리아의 정치부패를 소탕한 깨끗한 손을 모델로 한 세차 작전의 수석판사가 되어 브라질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대규모 돈 세탁, 거대한 반부패 스캔들, 뇌물과 공급 유용 사건 수사를 지휘하여 수많은 선출직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을 구속시키고, 여기서 민주당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수많은 선출직 정치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켰다는 겁니다.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윤석열이가 산 권력 수사한다 해서 요즘 윤석열이가 대권 주자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브라질과. 그러나 모로의 세차 작전 수사는 방법과 목적에서 깨끗한 손과 달랐다. 모로는 예비 구금제를 이용하여 구속을 유도하고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 윤석열이가 지금 법과 원칙, 산 권력, 청와대 비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용의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언론 프레이를 통해, 요즘 언론 프레이 검찰이 얼마나 했습니까? 꼭 닮았습니다. 언론 프레이를 통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을 공격하였다. 이탈리아 마피아 조폭과 부패 정치인들 간의 연결고리를 깨려는 반부패 수사를 목적으로 했던 깨끗한 손과는 달리 세차 작전은 민주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법 쿠데타였다. 윤석열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사, 중앙일보 사장,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서 이미 모의를 하고 지금 사법 쿠데타가 진행된다. 절대 사표 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전체를 밟을까봐 두렵습니다. 김상큼님. 우리가 이걸 브라질 쿠데타를 계속 서울의 소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 언론들이 안 쓰니까. 그래서 모르는 세차 작전을 통해 브라질 집권당인 노동당과 정부 인사들을 구속시켰고, 모르와 야당은 2016년 5월 13일
룰라 대통령의 호위민 여성 대통령 지오마를 정책적 실수 혐의로 탄핵시켰대요. 정책적 실수 혐의. 이런 죄명도 있습니다. 노동당 정권을 붕괴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이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모르는 사법쿠데타를 멈추지 않고 차기 민선정부로 표적을 옮겼다. 사법쿠데타 세력인 호드리고 자노트 검찰총장은 호세프를 개성한 미세우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또 기소했어요. 테메르는 하원 의장인 호드리고 도움으로 탄핵소추는 면할 뻔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지도 못하고, 이 윤석열과 비슷한 모로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 민주화 지도자인 룰라 전 대통령이었다.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로 인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죠. 죽음을 맞게 됐는데 윤석열의 최종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로의 최종 목표는 세계적 민주화 지도자인 룰라 전 대통령이었다. 모로는 당시 지지율이 80%의 룰라에 대한 사법 공격이 들어갔고, 여러분 보세요. 지지율이 80%인데도 이 사법 쿠데타는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2017년 돈 세탁과 간접적 뇌물혐의로 구속시키고, 세계적인 민주화 지도자 전두환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구속시켰듯 결국은 구속시켰습니다. 사법 쿠데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룰라의 2018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못하게, 룰라가 국민들한테 80%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룰라가 대통령 출마 못하게 그렇게 구속시켜서 출마를 저지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냐? 그래서 모로의 사법 쿠데타로 2018년 과거 군무독대 시절 대령 출신인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모로는 사법 쿠데타의 공으로 2018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죠. 윤석열이도 사법 쿠데타 성공하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 되고 대통령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브라질의 신흥민주주의는 과거처럼 군부 쿠데타에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권력과 법률 지식을 동원한 검찰과 언론의 소리 없이 스텔스적인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다. 스텔스기라고 소리도 없이 적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일도 있다. 다만 브라질 국민과 우리는 다르지만 룰라가 지지율이 80%인데도 구속됐다. 그래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브라질 같이 독재 시절 대령 출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